자, 이제 248페이지 15입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생각하기로 많이 나와요. 시험 선발 이후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전에 일정 기간 적격성을 심사하는 미국에서는 이걸 조건부 임용이라고 합니다. 그냥 비슷한 표현들 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그 민간 기업에 여러분 수습 직원을 하잖아요. 그죠? 수습 판결하는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5급 1년, 6급 이하 6개월. 자, 5급 1년, 6급 이하 1개월. 인기제 공무원은 15 안 합니다. 알았죠? 인기제 공무원은 15가 면제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되죠. 상식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 자, 내가 6급으로 퇴직했는데 7급으로 다시 임용되면 15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15 안 해요. 일하다가 여러분, 그 단축도 가능해요. 15 단축도 가능합니다. 실무수습이라 그러는데 교육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거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실무수습이라고 해서 교육훈련을 3개월 받고 실제로 가서 이제 일을 3개월 해요. 그 이거는 이제 실무수습인데 이걸 뭐로 쳐준다고? 15로 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15를 몇 개월만 한다? 3개월만 한다는 거죠. 전화 오면 가지 마세요. 알았죠? 예, 말이 많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여러분, 최종 합격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여러분, 임용기간에 전화가 와요. 그래서 지금 뭐 일이 좀 급한데 와서 실무 좀 배울래? 실무 수습 기간이다. 그러면 이걸 나중에 15로 쳐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왠지 안 가면 좀 후달릴 것 같아서 가잖아요. 가면 일을 엄청 많이 시켜. 아, 제가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하면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사람 필요할 때 그렇게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좀. 자, 됐습니다. 4번 15기간 동안에는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감복기간은 뭐 계산하지 않는 건 다 알 거고요. 5번이 중요합니다. 15가 문제가 뭐냐면, 자, 직권면직 할 수 있습니다. 미출작, 직권면직 할 수 있어요. 자, 이 조항이 정식 공무원한테는 없거든요. 그래서 15는 정식 공무원보다는 신문 보장이 조금 약합니다. 자, 직권면직 할 때는 6번 심사위원회 구성 밑줄 7번이 그 학계와 실무가 달라서 시험에 놓으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15공무원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니까 이제 소청 심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좀 직권 면직이라는 게 불리한 처분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직권 면직을 당하면 소청 심사를 받아줍니다. 알았죠? 원칙적으로 여러분 소청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일단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자, 그다음에 실무에서는 소청 심사를 허용한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채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여러분들은 갑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 임용이라 그러면 공무원 관계가 발생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임용, 그럼 이제 이거를 학문적으로 이걸 채용이라 채용. 자, 우리 갑니다. 국가 공무원법 있고요. 보통은 법의 시행령을 보통 법 시행령이라고 그러는데 별도로 시행령 이름이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령은 국가공무원법의 무슨 령이에요? 대통령령이거든요. 자, 갑니다. 임용은 잘 들으세요. 공무원 관계가 발생한 것도 되고 변경한 것도 되고 소멸한 걸 다 포함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승진도 정확하게 뭐라고요? 승진 임용이야. 전직도 전직 임용이란 말이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은 변경되는 건 여러분 이거는 승진이고 전직이고 전보고 강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걸? 인사 이동이라고 그럽니다. 배치 전환.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 경력을 관리하는 거니까 무슨 관리? 경력 관리죠. 갑시다. 그래서 해볼게요. 외부 임용이 있고
내부 인용이 있습니다. 외부 인용은 여러분 결격 사유만 없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공개, 경쟁, 채용이라고 해서 이거 뭐라 그래요? 줄여서 공채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험에 뭐가 여러분들의 목표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거 아니에요. 그죠? 지방직, 구급, 공채. 자, 이거 결격 사유 다 더해서 적격 요건을 요구합니다. 뭐 변호사 있는 사람 하는 거 우리가 이걸 특별 채용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특별 채용이라 안 그러고 경력을 가진 사람을 경쟁에서 채용한다고 그래서 무슨 경쟁 채용? 경력 경쟁 채용이라고 합니다. 경력 경쟁 채용이라죠. 줄여서 이걸 우리가 요즘에 뭐라 그래요? 경채라 그러죠. 경채 됐습니다. 내부 임용은 방금 봤죠? 자, 갑니다. 승진 너무 쉽고요. 전직, 전보. 이건 많이 나오죠, 그죠? 아까 했잖아요, 이거. 직렬의 변화. 이거는 동일 직렬 내에 보직의 변화. 이거는 상식 사람들, 이런 우리가 보통 직장을 옮기면 전보했다 그래요? 전직했다 그래? 그렇죠. 전직이니까. 전직렬. 시작. 전직렬. 다시. 전직렬. 전보는 동일 직렬 내에 보직의 변화를 말하고, 직렬을 바꾸는 거는 전직입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는 직렬별로 따르게 시험 보니까 전직 하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3번 떨어지면 주권 면직이니까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뭐 파견, 겸임, 됐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요게 재밌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조직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과장 자리 하나 없애버렸어. 그러면 이제 기존에 대리가 6명인데 요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죠. 어떻게 옷 벗고 나가실래요? 아니면 대리로 내려와서 근무하실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징계로 이 자리를 그대로 두고 징계로 이 사람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죠. 이거는 징계는 강제로 내려온다 그래서 뭐라고요? 강등이라고 그래요. 강등. 자, 아이고 뭐 나가서 요즘에 할 일도 없고 취업도 안 되니까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내려갈게요. 이걸 뭐라 그래요? 강임이라고 그래요. 강임. 차이는 뭡니까? 차이는 이거는 강제로 하는 징계의 한 종류. 이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과장 자리가 생겼을 때는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올라가는 우선권이 당연히 있겠죠. 자, 과장으로 300만 원 받았는데 대리로 2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 갑니다. 자, 손들 준비하시고 강임된 사람은 강임된 것도 억울한데 보수는 제대로 줘야지. 300만 원 줘야 된다. 이게 말이 되냐? 다 대리면 대리니까 250만 원 줘야 된다. 두 개가 대립되겠죠. 시험에 나와서 애들이 많이 틀렸어요. 자, 갑니다. 강임된 이 대리는 과장에 받던 300만 원은 줘야 된다. 그래도 너 들어봐. 아니야. 대리하고 똑같이 250만 원. 아이, 인간적인 정 없는 사람들. 300만 원에 300만 원. 다시 무슨 보수? 강임 전 보수. 다시 뭐라고요? 강임 전 보수를 줘야 됩니다. 밑에 한번 봅시다. 8번 임용. 공채, 경채 넘어갈게요. 수지수표 넘어갑시다. 밑에 보시면 배치 전환은 뭐 적절한 사용은 부적응 해결 1번, 2번 침체 방지, 일반 행정가의 능력 3번. 근데 우리 배치 전환은 보통 어떻게 써요? 악용, 징계 대체나 징계 회피 수단으로 쓰죠.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자천했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넘어갑시다. 배치 전환. 9번이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갑니다. 전직은 직렬 밑줄. 전직은 직렬의 변화. 직렬의 변화. 직렬의 이동입니다. 시험이 필요해요. 전직 시험 필요합니다. 전보는 동일 직렬 내의 보직의 변화. 다시 뭐라고요? 동일 직렬 내의
보직을 변하는 전보입니다. 동일 직렬 내에 보직을 변하는 전보다. 전보. 전입 전출한 인사 관할 밑줄. 계양구 공무원이 부평구 공무원으로 오면 뭐라고요? 전입이고 보내주면 전출이 되겠죠. 파견은 일정 기간 3개월, 2개월, 그죠? 뭐 1년, 2년 파견입니다. 겸임은 일반직 공무원 밑줄. 특정직이나 다른 일반직. 됐습니다. B. 특정직이,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특정직 공무원이 일반직을 겸임할 수는 없어요. 알았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런 거죠. 우리 아까 했죠, 여러분? 경찰 소방은 경찰서장하고 소방서장님은 이건 특정직이도 구청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동사무소 동장님 일반직이. 이게 좀 재밌습니다. 자,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소방서장님하고 경찰서장님이 없으면 누가 그걸 겸직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동사무소 동장님이 그걸 겸직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반대는 안 돼. 특정직 공무원이 일반직을 겸임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직이 다른 일반직이나 특정직을 겸임할 수는 있어. 알았죠? 그 2번이 중요합니다. 다시. 겸임은 특정직 공무원이 일반직을 겸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됐습니다. 밑에 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강임은 그렇죠. 본인의 동의 하에 밑줄. 우선 승진 보장 밑줄. B. 강임되기 전 봉급 밑줄. 강임되기 전에 봉급입니다. 알았죠? 강임되기 전입니다. 알았죠? 강등한 징계입니다. 징계. 강제로 쓰시고 강제로. 다른 말로 하면 동의 무관이죠. 그죠? 동의 없이 원래 징계라는 개념 자체가 내 동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휴직안, 신분 보유, 일시 해제 됐습니다. 육아휴직이 대표적이죠. 넘어가시죠. 자, 여기까지가 인적 자원의 채용에 관한 것이고 이제 자, 3장 능력 개발입니다. 개발 관리, 능력 개발, 교육 훈련입니다. 교육 위에다가 가치관, 태도라고 쓰시고 훈련은 지식 기술입니다. 가치관, 태도나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주는 과정이 바로 교육 훈련이죠. 그래서 이제 교육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자, 민방위 교육이에요? 민방위 훈련이에요? 요즘엔 두 개 다 쓰이죠, 그지? 직업 교육, 직업 훈련 다 쓰이죠. 딱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안 씁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구분할 수 있어요. 초등 훈련이라고 하는 사람 안 봤죠? 그러니까 교육은 초등학생들한테 뭘 가르쳐요? 총 쏘는 거 가르치고 연마하는 거 안 가르치잖아요. 그죠? 차 지나갈 때 손 들고 지나가라 이렇게 하죠. 가치관, 태도는 교육, 지식, 기술은 훈련 됐습니다. 이 교육 훈련을 하는 방법이 OJT와 OPJT가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OJT와 OPJT가 있어요. OJT는 On the Job Training. 자, On the Job Training은 우리 on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온디맨드 서비스. 저기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온디맨드 서비스. 이게 on의 반대가 off잖아요. 그러니까 디맨드 수요에 불이 딱 오자마자 바로 서비스 제공한단 말이에요. 무슨 서비스? 온디맨드 서비스. 여러분들이 카카오 어떻게 해요? 택시 부르면 바로 오잖아. 옛날처럼 막 줄 들고 손 들고 안 하잖아. 무슨 서비스? 온디맨드 서비스. 불이 켜져 있다는 거. 수요가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온더 잡이란 말은 뭐예요, 지금? 잡 위에 있는 거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란 뜻이죠. 일하고 있으면서 교육훈련 받는 거야. 다시 뭐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육훈련을 받는 것을 무슨 서비스? 무슨 교육훈련? OJT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턴이 뭐예요? 인턴이 우리가 개념 알고 있죠? 한국말로 바꾸면 여러분들 엄청 웃습니다. 혹시 인턴의 한국말 알아요? 볼견, 익힐습. 무슨 직원? 견섭 직원님. 견섭 직원이라는 표현 한번 들어봤어요? 견섭, 보고 익힌다. 인턴이라는 게 아침에 출근해서 내 일하면서 상관이 와서 가르치면서 보고 배우는 거죠. 무슨 직원? 견섭 직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면 더 이해하시죠? 인턴입니다. 인턴은 무슨 JT? on the job. 일하고 있으면서 트레이닝 받는 거죠. 바로 무슨? OJT입니다. OJT. 오프 JT는 일이 꺼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을 안 하면서 훈련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훈련소에 가서 또는 연수원에 가서 또는 교육원에 가서 완전 여기에 훈련에 전념해서 훈련하는 것은 무슨 JT? 오프 JT.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니까 직장 외 훈련. 다시 뭐라고요? 직장 외 훈련. 직장 훈련입니다. OJT 보시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가 교관이 되어서 가르친다. 맞죠? 동그라미 1번 장점. 실제적, 체험적이다. 3번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요? 강사 데려올 필요 없죠? 연수원, 교육원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단점은 상관이 어떻습니까? 고문관이면 부하도 고문관이겠죠. 그죠? 상관이 우수한 교관이라는 게 성립 안 하고 가장 큰 단점이 이거죠. 많은 인원을 한 번에 교육할 수 없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훈련에 전념할 수가 없어요. 단점의 동그라미 5번. 일하면서 교육훈련 받으면 여러분 상사가 엄청 바쁘면 오늘 하루 종일 뭐밖에 안 해요? 행정 인턴 옛날에 뽑아서 복사만 하고 말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상관이 너무 바쁘면 교육훈련을 시켜줄 수가 없어. 좀 옆에 가시죠. 그래서 오퍼JT의 직장 생활을 떠나서 전문 교육기관 밑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연수원이라든지 교육원에 가서 훈련을 받는 거죠. 왜 오퍼JT를 하냐 하면 방금 말했던 그 단점을 해결하는 거죠. 상관이 바쁘면 또 내가 바쁘면 또 상관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제대로 교육 못 받잖아요. 그죠? 요거는 연수원에 가면 딱 그 훈련에 전념할 수 있죠. 동그라미 1번. 훈련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업무 부담보다 훈련에 전념할 수 있다. 2번.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동시에 전문적인 강사를 뽑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단점은 뭐겠어요? 많은 인원을 한 번에 교육한다는 말은 뭐가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들죠. 그죠?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죠. 넘어가시죠. OJT 안 볼까요? 실무지도. 현장에서 교육받으면서 훈련받는다는 거죠. 실무지도, 직무순환, 임시배정, 인턴. 맞죠? 인턴, 견습. 이거 한번 나왔습니다. OJT의 교육훈련 방법 뭐라고요? 실무지도, 직무순환, 임시배정, 견습은 OJT입니다. 오프JT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연수원에 가면 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거. 강의하는 게 오퍼JT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죠. 갑시다. 직장 외 훈련입니다. 시뮬레이션, 모의 훈련 넘어갈게요. 사건 처리 연습, 대체와 윤곽 동그라미 한번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윤곽을 제시하고 어떻게 해결해 볼래 한번 연습하는 것을 사건 처리 연습이고, 감수성 훈련은 우리가 조직론에서 했으니까요. 뭐하고 롤 플레이닝, 역할 연기.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한번 연기해 보는 거죠. 나머지 밑에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자, 4번으로 가시죠. 위에는 8번하고 9번이 잘 나오는데 8번은 좀 이따 볼 거고요. 9번은 워크아웃, 수직 수평 장벽 제거 밑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 말은 좀 안 좋잖아요. 워크아웃. 그게 아니라 회생이야, 회생. 알았죠? 회생하는 겁니다. 수직 수평적 장벽을 제거해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법을 워크아웃이라고 그럽니다. 개념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교육훈련 중에 재밌는 거는 액션 러닝입니다. 액션 러닝. 러닝 바이 러닝이죠. 자, 갑니다. 리얼 프로블럼 별표.
번역해 보시죠. 무슨 문제? 실제 문제, 현실 문제. 다시 뭐라고요? 실제 문제와 현실 문제를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 비전과 직결되고 쉽게 해결할 수 없고 전반에 걸쳐 있고 비기술적 문제. 그래서 질의응답 성찰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성찰을 통해서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액션 러닝입니다. 우리나라 2005년부터 도입했는데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다양성과 중복성을 갖춘 교육팀 별표. 스스로 질의응답 성찰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가 필요 없습니다. 변화 촉진자가 필요했죠. 변화 촉진자 밑에다가 강사 불필요 쓰시고. 하면 이게 이제 5층에서 하는데 재밌겠죠, 그죠? 자, 한번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서울시에서 한번 했거든요. 자, 여러분, 노숙자 문제 해결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노숙자분들의 구직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주거라는 이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죠. 자, 그래서 여러 분야에 얽혀 있는 문제죠.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럼 자 보세요. 구직, 건강, 주거의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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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할까요? 요렇게 1조를 하고, 요렇게 2조, 3조를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자, 교육훈련 하는데 한 조를 다양성과 중복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했죠. 그럼 이제 자기들끼리 이분들한테 이런 일자리를 주면 어떨까? 그러면 이쪽 사람 뭐라 그래요? 그 일자리는 좋은데 그분들 거기까지 가는데 멀어. 주거 문제가 있어. 자기들끼리 지금 서로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 가죠. 누가 필요 없어요? 강사가 필요 없죠. 강사는 뭐 스페인의 노숙자 문제 해결하는 거 막 나눠주고 쭉 읽어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결합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입식이죠. 우리나라 사정과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시 다양성과 자 무슨 문제? 리얼 프로블럼. 다시 무슨 문제? 리얼 프로블럼. 현실 문제. 어떤 문제? 조직 전반에 걸쳐 있죠. 그러니까 다양성과 중복성을 갖춘 팀을 구성하고 맞죠? 비전과 직결되고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양성과 중복성을 갖춘 팀을 구성해서 자기들끼리 그래서 러닝 배우죠. 뭐 하면서? 자기들끼리 뭐 하면서? 러닝 하면서. 아흐, 그거 틀렸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실수를 하면서도 계속 배우죠. learning by learning, learning by error. 뭐가 필요 없다? 강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자기들끼리 질의응답 성찰을 하기 때문에 강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무슨 러닝? 액션 러닝입니다. 실천 학습이라고 합니다. 실천 학습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역량 기반 교육 훈련입니다. 역량 기반 교육 훈련. 역량 평가나 역량 기반 교육 훈련은 사전 검정 장치로서 인사 평가하고 아주 다릅니다. 자, 갑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이게 가장 좋아요. 다시 미션은 뭐라고요? 우리 조직의 정당화의 근거. 아름다운 국토 건설을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존재하죠. 존재의 근거를 뭐라 그런다? 미션이고. 자, 그 미션 달성에 조직이 나가야 될 장기적 방향을 뭐라 그랬다? 비전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쓰면 돼요? 전략을 수립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직론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현대자동차로 얘기하면 설계, 자재, 생산 부장님이라 할게요. 됐습니다. 갑니다. 그러면 자, 미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설계부장님, 자재부장님, 생산부장님이 갖춰야 될 무엇을 모델링 할 수 있어요? 역량을 모델링 할 수 있죠. 다시 말하고 왜냐하면 미비전을 수립했잖아요. 그죠? 미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모델링 할 수 있죠. 자, 이거는 역량은
과거 지향이 아니라 무슨 지향이에요? 미래 지향적인 건 아시겠죠? 역량평가는 좋은 거야. 왜? 나를 저기에 임명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미래 지향적인데 역량 맞습니까? 자, 갑니다. 감사. 우리 했죠? 설계, 자재, 생산은 무슨 구조라 그랬죠? 같은 일을 하는 애들끼리 모여 있으면 기능 구조라 그랬으니까 무슨 역량? 기능 역량이죠. 자, 설계 부장님으로서 역량, 자재 부장님으로서 역량, 생산 부장님으로 역량. 이런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가 역량이니까 무슨 역량? 관리 역량이겠죠. 이걸 우리가 리더십이니까 무슨 역량? 리더십 역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조직 전체가 직원들이 공통으로 갖춰야 될 역량이 있겠죠. 무슨 역량? 공통 역량. 역량은 그래서 종류가 몇 개다? 직무와 관련된, 기능과 관련된 역량, 무슨 역량? 기능 역량. 이 사람이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 리더십이 있느냐, 무슨 역량? 관리 역량, 리더십 역량. 그리고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역량, 무슨 역량? 공통 역량이죠. 역량 모델링을 해가지고, 자, 역량 현재 진단을 하면 역량의 갭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강화시켜주는 교육훈련을 하면 되겠죠. 뭘 기반으로 교육훈련을 한다? 역량 기반 교육훈련. 그래서 역량은 우수 성과자의 행동의 특징을 말합니다. 네클랜드. 펼쳐보시죠. 비전, 역량 모델 진단, 교육. 맞죠? 공통 역량, 관리 역량, 직무 역량. 공단은 전문성 변통만입니다. 자, 뭐라고요? 전문성 변통만. 전략 사고의 전자 동그라미. 요거 시험 나왔어요. 문제인식의 문자 동그라미. 성과 지향의 성자 동그라미. 변화 관리의 변자 동그라미. 조정 통합의 통자 동그라미. 고객 만족의 만자 동그라미. 전문성 변통만. 맞죠? 시작. 전문성 변통만. 다시. 전문성 변통만이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보시면 넘어갈게요. 인재 육성 측면 시험합니다. 육성. 교육훈련 동그라미. 계획 수립, 육성 계획 수립. 평가 동그라미, 경력 개발. 관리 측면. 채용 선발. 보상 기준. 배치 활용. 직무 소유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량 기반 교육 훈련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안에 그 기법보다는 요거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역량의 종류가 뭐라고요? 자, 여기 다시 생산부장. 생산은 기능 구조죠. 무슨 역량? 기능 역량. 부장님으로서 역량은 관리를 잘하느냐? 리더십을 잘 행사하는 무슨 역량? 리더십 역량. 조직 구성원들이 다 갖춰야 될 역량은 뭐라고요? 공통 역량이 되겠습니다. 공통 역량. 창의력 향상 교육 훈련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다음에 보고요. 교육 훈련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됐죠? 소속 기관은 업무 공백. 그래서 특히나 오프 JT를 하면 이게 실제로 여러분 교육 훈련 잘 안 하는 이유가 이거죠. 우리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부서잖아요. 그죠? 한 사람 교육 훈련 가버리면 그 사람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들이 맡아야 되니까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훈련 비용이 발생합니다. 피훈련자, 성과 불리한 의사조치, 훈련 결과 미반영, 모집 불합. 맞죠? 이해 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교육훈련 뭐 하는데 오세요 그러면 조직에서 가장 일 못하거나 필요 없는 사람 보낸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면 내가 뭐 일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건가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육훈련이었습니다.